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니티 2023 에이펙 인더스트리 서밋이 열리는 이곳 코엑스 파라나스 호텔에서 현장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눌 분은 에이펙 애드보커시 리더를 맡고 있는 김범주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한국에서는 조금 듣기 어려운 직책인데요. 애드보커시 어떤 의미인가요? 애드보케이시를 아마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옹호자 이렇게 아마 그렇죠. 의미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누구를 옹호하나 하면은 유니티 유저들 그리고 유니티 개발자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옹호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직책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으니까 간략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옹호를 해드리는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유니티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홍보하는 일도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학교라든지 기업에서 교육을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워크숍들을 진행하면서 이 유니티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많이 이런 직책이 뭐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옹호 역할을 하는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직책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니티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마치 팔색조처럼 인더스트리에서도 쓰이고 뭐 XR에서도 쓰이고 게임에서도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하나의 용도를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드보케이트라는 옹호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을 좀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이제 사실 제일 활발한 조직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네. 예, 유니티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 행사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저도 잠깐 오전 세션 있다 나왔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유니티가 알리고 싶은 소위 유니티 혁신의 핵심 몇 가지 좀 자랑을 좀 해볼까요? 네. 혁신이라고 이제 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오늘 그 오프닝 세션에서 AI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한 XR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실시간 시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소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은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연구해오고 있었던 기술들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유저분들이 더 쓰기 편하게 리팩토링을 해서 뮤즈 그리고 센티스라는 이런 두 개의 모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ML 에이전트라든지 그리고 뭐 바라쿠다 같은 이런 실험적인 패키지들이 계속 개발되고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붐이 오기 전부터 AI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AI를 통해서 게임 어셋을 만들거나 아니면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3D 모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도 이제 키워드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저는 그 환경 그리고 컨텐츠들의 핵심은 3D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게임이 됐던 아니면 공장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도시를 디지털 트윈화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교통 흐름을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3D 공간 안에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니티는 이 리얼타임 3D 기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3D 공간에 대한 기술을 이제 코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조금 다른 점이 이제 다른 뭐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얼타임 3D의 그 철학은 이게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고사양 컴퓨터에서만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기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것을 모바일에서도 보고 PC에서도 보고 그리고 뭐 이런 헤드셋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컨텐츠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리얼타임 3D, 실시간 3D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마 그 세션 중에서도 이런 리얼타임 3D를 통해서 도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세션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어떤 키워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게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리얼타임 3D로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공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지만 XR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XR 디바이스를 되게 즐겨 사용하고 팬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뭔가를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존의 평면 모니터에서 어떤 평면의 타블렛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3D 공간에 이 헤드셋을 들고 붓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종 점토를 가지고 조각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직접 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발표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는 원래 아티스트 쪽 사람이지만 소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영역으로 이제는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아마 유니티가 그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자 사실 플랫폼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준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XR 툴킷이라든지 이런 패키지들 통해서 사실 프로그래밍을 거의 할 줄은 몰라도 패키지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콘텐츠 만들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유니티라든지 유니티도 지금 보면 생성형 AI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된 그 뮤직 서비스 같은 걸 보면 프롬프트에 명령어 몇 개만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에셋 생성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아까 구현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본부장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XR 디바이스의 진화도 지금 뭐 그렇게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만약에 이 XR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노안이 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모니터를 보면 잘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XR 디바이스를 쓰면은 한 5m 정도 뒤에 아이맥스 스크린 같은 거대한 스크린을 놔두고 이렇게 제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XR 디바이스를 쓰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발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견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만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니티는 더 쉽게 이 X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더 풍부한 사용자 경험이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그 메타버스의 어떤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소위 협업 모델들도 많이 이제 선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유즈 케이스 또는 뭐 석세스 케이스들이 늘어나야지 그걸 보고 또 많은 기업들 또 많은 개발자들 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래도 요거 정도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두세 가지만 뽑아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그 너무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실 그 원장님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면서 정말 공감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서 모든 서비스를 마치 제페토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3D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게 마치 유행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유행된 게 아니고 형식이 먼저 유행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오프닝 세션에서 발표했었던 이 LG U 플러스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저희하고 처음 이제 그 같이 협업을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정말 많은 챌린지와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구현된 그 결과물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그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경량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팀워크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이런 게 아니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팀을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제 효용성 그리고 그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LG U 플러스에서 그 메타슬랩이라든지 그리고 키즈토피아 같은 이런 서비스를 고객들 반응을 계속 관찰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이 아주 좀 귀감이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메타팩토리 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신 분들 말로는 정말 완전 자동화된 공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좀 느끼게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물건을 자재를 나르는 이 팔레트들도 밑에 바퀴가 달리고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돼가지고 물건들이나 부품을 그때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리얼타임 3D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계 지구 반대쪽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LG U 플러스의 사례는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거기서 해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자동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공간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현실과 가상의 이점을 다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는 그것을 단지 어떤 회사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유저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고객들한테 공개를 함으로써 자기 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을 공유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었던 기업의 가치가 데이터가 오픈이 되고 시각화되면서 일반인들도 그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감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헬스케어, 국방, 교육, 자동차와 같은 모빌리티 어떤 분야도 이제는 메타버스와 무관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의 진화 또는 사용자 경험의 진화를 우리가 지금 실제 체험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엔진의 역할을 하는 유니티의 오늘 새로운 모습 또 많은 유즈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김범주 본부장님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유니티가 걸어온 길 또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길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